지난 시간에 카이스큐어 테스트 중에서 goodness of fit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independence 테스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omogeneous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뭘 할지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로서 카이스큐어 테스트를 끝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confidence interval 만드는 거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거기서 사용되는 수학적인 툴들을 좀 챗GPT랑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거의 매스메리컬 스태티스틱스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헤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베리언스 테스트를 아노바 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카이스큐어 테스트를 끝낼 거고 다음 주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수학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은 좀 적을 거예요. 제가 수학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을 챗GPT랑 얘기하면서 찾아보니까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강의 노트만 살려두고 강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언스 테스트하고 아노바 좀 생각했는데 베리언스 테스트를 앞에다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뭐 최종적으로 아노바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나오면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아노바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간고사 성적 게시하라고 했는데, 게시했나요? 아직이요? 평균이 너무 높던데 그래서 기말고사는 최대한으로 평균이 낮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쉽게 내야 되더니 너무 쉽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65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70점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기말은 150점 만점이고요. 목표는 60점 평균이에요. 근데 중간고사를 잘 봤으니까 50점 평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그게 너무 60점 목표로 하겠습니다. 150점 만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최대한도로 스탠다드한 폼으로 적어냈고요. 네. 기말고사는 제가 최대한도로 넌 스탠다드한 폼으로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한 폼으로 내면 너무 기계적인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기계적이지 않은 문제를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니스 오브 핏 테스트 했고 인디펜던스 테스트 했는데 그거 잠깐 돌아볼게요. 구니스 오브 핏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뭐 몇 개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각각의 카테고리의 분포를 우리가 expect 하는 게 있고요. expected frequency가 있고, 그리고 observed frequency가 있어요. 그래서 이 observed frequency가 expected frequency랑 맞느냐 하는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랜덤리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expected와 observed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냐 적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expect하는 expected distribution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ed하고 observed가 있고요. 그거 스퀘어를 하고 expected로 나눠줍니다. 네. expected로 나누겠죠. observed minus expected square 하고 그걸 expected로 나눠요. 그래서 sum을 해줍니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게 chi square degree k minus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요 approximation이 working 하려면 요 expected frequency가 다 5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테스트는 뭐냐면 일단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샘플을 하나 픽업을 하면 샘플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샘플을 하나 픽업을 하면 여기로부터 이 샘플로부터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하고 y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다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고 여기는 A, B, C, D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넘버들이 찍힐 거예요. 프리퀀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observed고요. 이 observed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는 이 x라는 베리어블하고 y라는 베리어블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observed로부터
expected를 계산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됐나? 이게 OI, OJ 이렇게 expected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OIJ하고 EIJ 비교를 하고 스퀘어를 하고 EIJ로 나눠주고요. 로우의 개수를 R이라고 그러고 칼럼의 개수를 C라고 그러면 이걸 썸을 하면 이게 chi 스퀘어 R-1 C-1 이렇게 됩니다. 널 상황 속에서 이것도 근사입니다. 그래서 요 근사가 워킹을 하려면 여기 expected frequency가 여기 EIJ가 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예, 요겁니다. 그런데 그 호모지니어티하고 인디펜던스하고 프로시저는 동일해요. 결론이 다르고요. 뭐가 다르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콜렉트 됐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디펜던스를 다시 볼게요. 인디펜던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 샘플이 하나 뽑히면 여기로부터 X가 뭔지 Y가 뭔지 이거를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를 설명할게요. 하기 전에 프로시저만 일단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X가 1, 2, 3고 Y가 A, B, C, D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서 호모지니티 테스트 하는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인디펜던스 테스트랑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OIJ가 나왔죠. 그러면 EIJ를 계산을 하고요. EIJ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동일해요. 그렇고요. 널이 뭔지 모르겠지만 널 상황 속에서 카이스퀘어고요. 요거 동일하게 근사고요. 예, 근사가 워킹 하려면 요 각각의 셀에서 expected frequency가 5보다 커야 돼요. 네? 그리고 critical region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인디펜던스 테스트하고 그 호모지니어스 테스트하고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고요. 얼핏 봤을 때 동일한 형태고요. 프로시저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스태티스틱도 동일하고 크리티컬 리전도 동일하고 P-밸류도 동일해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널하고 얼터네이티브 하이퍼시스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디펜던스 테스트는 어떻게 되냐? 데이터 컬렉터를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픽업을 해요. 샘플을 하나 픽업을 해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로서부터 x가 뭔지 y가 뭔지 이걸 관측을 해요. 네? 이게 인디펜던스 테스트예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 보죠? 네, 여기가 그룹 A라고 그러죠. A라는 그룹이에요. 그룹 B예요. 그룹 D까지 있었죠. 그러면 이 그룹에서 샘플링이 돼요. 그래서 X가 뭔지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요. X가 뭔지 관측. 그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요. X가 뭔지 관측. 이쪽에서 생각을 하면 인디펜던스 테스트는 여기서 이게 그룹 A인지 그룹 B인지 그룹 C인지 그룹 D인지를 확인하는. 다르죠?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테스트에서는 그냥 샘플링을 하나 딱 해서 X가 뭐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Y가 그룹 A냐, 그룹 B냐, 그룹 C냐, 그룹 D냐 확인을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는 그룹 A에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X가 뭔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B에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 X가 뭔지 판단을 하고요. 그룹 D에서 샘플링을 해서 X가 뭔지를 판단합니다. 오케이.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X가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었죠?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X가 윤석열에 대해서 yes 혹은 no예요. 그룹은 뭐냐면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샘플을 랜덤하게 전화기를 랜덤하게 돌려요. 이렇게 전화기를 랜덤하게 돌려요. 그럼 랜덤하게 사람이 잡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대가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물어보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X하고 Y의 인디펜던스, 디펜던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하는 성향하고 나이대하고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냐 그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풀에서 랜덤하게 픽업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픽업을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대에만 여기 30대도 있냐? 오케이. 그래서 20대 풀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냐 노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대만 모여있는 풀에서 랜덤하게 셀렉션해서 거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냐 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그룹에 대해서 또 하고요. 50대 그룹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스 테스트에서는 뭐를 테스트를 하냐면 X H 낫이 X하고 Y가 독립이다 이런 거고요. 얼터네이티브는 X하고 Y가 독립이 아니다 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에서는 H 낫은 each 그룹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 있겠죠.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같다.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윤석열의 지지도에 대한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가 같다는 거. 그리고 얼터네이티브는 같지 않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인디펜던스 테스트하고 호모지니어스 테스트하고 보면 데이터 콜렉트 된 거를 이제 테이블로 표시를 하면 똑같아요. 포맷이 똑같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했느냐, 그 콜렉션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인디펜던스 테스트에서는 그냥 샘플 하나를 딱 뽑았으면 거기서 X, Y를 옵서브 하는 거고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는 Y가 어떤 픽스된 밸류를 갖는 그룹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X 값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서 X 값을 관측하고 다른 그룹에서 X 값을 관측해요. 그러니까 샘플을 내가 뽑을 때는 Y 값을 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샘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프로시저가 달라요. 인디펜던트 샘플은 샘플 하나를 뽑으면 X가 뭔지 Y가 뭔지를 거기서 파악하는 거고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에서 샘플링을 할 때는 내가 샘플링을 하기 전에 얘의 Y 값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특정한 그룹에서 샘플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X 값만 옵서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샘플링 하는 프로시저가 다르고요. 하지만 샘플링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서머라이즈를 하면 그 컨틴전시 테이블은 동일한 포맷이에요. 동일한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팅 할 때 null, alternative, hypothesis가 달라요. 인디펜던스 테스트에서는 X와 Y 사이에 디펜던스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아까 본 이그젬플에서는 윤석열의 지지하는 성향하고 나이대하고의 독립인지 디펜던스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는 그게 아니고 각각의 나이대에서 윤석열의 지지도에 대한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테스트하고 인디펜던스 테스트는 데이터가 동일한 포맷이고요.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하고 크리티컬 리진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판단 근거는 다 동일해요. 단지 뭐가 다르냐?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했느냐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그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만 이해를 하면 돼요. 나머지 프로시저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디펜던스 테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냐면 사람을 랜덤하게 뽑아서 그 사람한테 윤석열에 대해서 yes냐 no냐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가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의 지지도하고 나이대하고의 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20대 그룹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 사람한테 대해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yes냐 no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할 적에 벌써 나는 Y가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20대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요. 거기로 그 그룹으로부터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그룹에서 또 샘플링을 해서 X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고요. 50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을 할 때 Y값을 미리 알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age 그룹에서 X의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좀 보죠. 예,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프로시저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글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호모지니어스하고 호모지니어스티 테스트하고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널하고 얼터네이티브 할 적에 그게 다르다는 거고 프로시저 자체는 똑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저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칸 아카데미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페버러블 그 책에서 나온 이비젠플일 텐데 아마 칸 아카데미 아닐까? 오케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셀렉션 했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스타부터 5스타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미국에 가서 랜덤하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랜덤하게. 어,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 만족도가 어떠냐 랜덤하게. 그래서 퍼스트 칼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데이터를 내가 컬렉트 할 때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고 거기 미국 사람인 풀에서 데이터를 컬렉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스타부터 5스타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반대로 이제 캐나다에 가서 동일하게 병원의 만족도를 랜덤하게 뽑은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멕시코에 동일하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픽업을 할 때 어떤 랜덤하게 샘플을 딱 하면 이 사람이 US인지 캐나다인지 멕시코인지는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US 풀에서, 캐나다 풀에서, 멕시코 풀에서 따로따로 샘플링을 한 거예요. 내가 랜덤하게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의 국적을 물어보고 병원의 만족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같은 국적을 미리 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US 풀에서 혹은 캐나다 풀에서 혹은 멕시코 풀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Y 값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풀에서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을 해서 X 값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병원에 대한 만족도하고 캐나다의 만족도, 멕시코의 만족도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돌렸네. 잠깐만. 요거를 이제 패키지 없이 돌린 거고, 패키지 이시 돌린 거고. 오케이. 오케이. p-value가 제로가 나왔어요. p-value가 제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p-value가 제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p-value가 제로예요. 그러면 널이에요, 얼터네이티브예요? 얼터네이티브죠? 얼터네이티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펜던스 테스트였으면 독립이 아니다는 거고요. 지금 호모지니어스 테스트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각 나라마다 병원의 선호도, 병원의 만족도가 분포가 다르다.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지. 오케이. 지금 US 같은 경우에는 미들이 제일 많고요. 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밑에 2스타, 1스타보다 4스타, 5스타가 많아요. 그죠? 캐나다도 보면 미들이 제일 높고 마찬가지로 밑에보다는 위에가 분포가 많고요. 멕시코도 멕시코는 밑에가 좀 밑으로 처졌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분포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S하고 캐나다는 3점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많은데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밑에가 많아요. 어, in particular 2스타가 제일 많아요. US하고 캐나다는 3스타가 제일 많은데 멕시코는 2스타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3, 4, 2를 한 2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멕시코가 3, 4, 5가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200으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이게 원래인데 원래 거고요. 3, 4, 5를 200으로 바꿔봅시다. 그래도 그러네요. 오케이. 더 조작을 해봅시다. 여기 120을 한 100으로 바꿔봅시다.
그래도 그러네요. 오케이. 여기를, 313으로 바꿔봅시다. 어, 오케이. 요거 한 290 정도로 바꿔볼까요? 굉장히 파워가 높네요. 오케이. 이거를 뭐 거의 비슷한 숫자로 줘보죠. 예, 오케이. 541, 요거는 한 530, 요거는 550, 498, 여기는 뭐 490, 요거는 503, 779, 오케이. 750, 760, 282, 670, 299, 65, 오케이. 60, 58, 최선을 다했어요. 비슷하려고. 피밸류, 최대한 작게만 여기 저 노력을 했더니 피밸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졌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 결론이 뭐예요? 피밸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높아졌는데, 결론이 뭐예요? 최종 결론, 여기서의 결론은.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Y에 대해서 X의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세 국가 각각에 대해서 그 병원의 만족도를 봤더니 어,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사용하는 패키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chi-square contingency라는 거, SciPy Stats에 있는 chi-square contingency 동일한 패키지예요. 이렇게. 요거는 definitely Khan Academy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른손잡이가 있고요, 왼손잡이가 있고, 그런데 오른손잡이 그룹에 대해서 favorable한 과목이 뭐냐? Humanity, 이 콜은 뭔가? 좌우지간. STEM은 뭐 Science, Technology, 이게 뭐죠? STEM이 Science, Technology, E는 뭔가요? 이게 용어인데.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오케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휴머니티는 뭐 인문사회 쪽 얘기하는 것 같고 이퀄은 뭔가? 좀 읽어볼까? 아, none of abov군요. 아, 그러니까 STEM, 좀 전에 봤던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인문사회를 선호하는지 둘 다 아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콜렉트 할 때. 한 사람, 랜덤하게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요 세 과목, 세 개의 캐테고리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과 과목을 좋아하냐, 문과 과목을 좋아하냐, 아니면은 이퀄하냐, 그걸 물어보고요. 그럼 어딘가 예스를 했겠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것과 favorable subject 간의 독립이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손잡이 그룹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그 사람한테 favorable subject가 뭐냐 그거를 물어보면 뭐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냐면 왼손잡이 그룹에서의 favorable subject의 분포하고 오른손잡이의 들의 favorable subject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했느냐에 따라서 하이퍼시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했는지. 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에, left-handed의 preference하고 right-handed의 preference가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homogeneous 테스트예요. homogeneity 테스트야. 아, 그러려면 왼쪽 그룹에서 뽑고 오른쪽 그룹에서 뽑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쉽나?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왼손잡이들만 모아서 거기서 샘플링하고 오른손잡이들에서 샘플링하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샘플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긴 할 텐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샘플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오리지널은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게 20대 그룹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yes, no냐 그거를 샘플링 하고 싶고 30대에서 하고 싶고 40대에서 하고 싶고 50대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20대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건 심플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나 뭐 홍대나 그런 데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30대는 어디서 하지?
블라인드 같은 데 가면 30대들이 많지 않을까? 예. 아까 그 병원의 선호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미국 가서 하고, 캐나다 가서 하고, 멕시코 가서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예, 그래서 그, 인디펜던스 테스트하고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콜렉트 되면 컨틴전시 테이블 포맷이 동일하고요. 그로부터 p-value 계산하고 스태티스틱 계산하는 게 동일해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 그 데이터 콜렉션 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데이터 콜렉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서머라이즈 하면 컨틴전시 테이블이 나오는데 컨틴전시 테이블 포맷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p-value 스택 계산하고 p-value 계산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하이퍼시스가 달라요. 인디펜던스 테스트에는 X하고 Y가 인디펜던트냐 하냐 안 하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고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는 각각의 Y 값에 대해서 X의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 그걸 판단합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